어떤 두 현상 사이에 연관성,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방의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 두 가지 현상을 놓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키와 학생들의 학점이 연관성 있는 걸 보고 싶다 했을 때 키와 학점이라는 두 현상이 서로 독립적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비교해서 통계적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와 학점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키의 유무에 따라서 학점의 분포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는 반대로 학점의 분포에 따라서 학점 좋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키의 분포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귀무가설을 세울 수 있고요. 이런 가설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는 그런 관찰 결과가 보일 경우에 그렇다면 서로 두 현상은 독립적이지 않다, 즉 연관성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연관성은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과관계로의 증거로서는 굉장히 미약한 증거지만 이 하는 방식이 되게 쉽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되게 많이 하는 연구 방식입니다. 이런 연관성 분석은 만약에 첫 번째 현상, 조건 1과 두 번째 현상이 둘 다 범주형이라면, 예를 들어서 남녀 학점 ABC, 남녀 사이에 학점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 싶을 때는 이 조건 2는 남과 여라는 두 가지 조건, 학점은 ABC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2 곱하기 3 테이블을 그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둘 사이가 독립적이라면 남자에서의 ABC 분포와 여자에서의 ABC 분포가 동일할 것이다.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 A인 사람에서의 남녀 비율, B인 사람에서의 남녀 비율, C에서인 사람의 남녀 비율이 다 1대3, 1대3, 1대3으로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런 결과에 굉장히 부합하는 연구 결과가 관찰 결과가 나온다면 독립적인 것이고요. 실제 관찰해 봤더니 비율이 예측한 거 너무 많이 달라서 성적이 AB일 경우에는 1대3인데 성적이 C인 경우 무려 4대1이다.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 독립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그 남자인 경우가 C 학점이 더 많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남자라는 현상과 C 학점의 현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주형과 연속형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와 학점 사이에 연관성을 보겠다면 학점이 A인 사람, B인 사람, C인 사람의 키의 분포를 봤을 때 그 분포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다면 키와 학점은 독립적인 것이고요. 학점 A인 사람, B인 사람, C인 사람의 키의 분포가 유난히 다르다면, 그렇다면 A인 사람이 키가 더 작은 경향이 나온다면 키와 A 학점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또 둘 다 연속형이라면, 예를 들어서 허리둘레와 IQ 사이에 분포를 봤을 때 어떤 경향성도 안 보인다면 허리둘레와 IQ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고요. 허리둘레와 IQ 사이에 비례 또는 반비례 관련성의 모양이 보인다면 허리둘레와 키 사이, IQ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합유전 형질에서 관련된 환경적 요인을 찾는데도 이런 연관성 분석은 흔히 사용되는 연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있을 때 환자인 사람과 정상인 사람을 놓고 성별, 나이, 결혼했는지 어디 사는지 등등 모든 이런 환경 요인들을 리스트한 다음에 각각씩 놓고,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나 안 마시나, 담배를 피나 안 피나, 이런 현상들을 놓고 앞에서 본 것처럼 2x2 테이블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안 마시는 사람의 비율이 6대4, 폐암 환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비율이 2대8이라면 이 6대4, 2대8이라는 비율은 이 유지돼서 환자군에서도 커피 마시고 안 마시는 사람의 비율이 6대4, 정상인에서도 커피 마시고 안 마시는 사람의 비율이 6대4,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또는 커피 마시는 사람에서 폐암 환자의 비율이 2대8, 1대4, 그 다음에
커피 안 마시는 사람에서도 폐암 환자 비율이 1대4가 나오길 기대하는데, 그 기대치에 비해서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기대치랑 비슷하다고 해석이 되면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거고요. 연관성이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통계적으로 이 기대치에 비해서 많이 다르다라고 판정이 난다면, 그럼 커피와 폐암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식으로 담배 피는 거 안 피는 거에 대해서 연관성을 했을 때 여기서 벗어남에 따라서 우리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이 벗어나냐에 따라서 강한 연관성이 있고 약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관성은 인과관계의 증명은 아닙니다. 즉 커피와 폐암 사이의 연관성이 보인다고 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폐암에 잘 걸린다는 이런 원인 결과관계를 쉽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원인과 결과의 선후관계, 즉 커피를 잘 많이 마시면서 폐암에 걸리는 건지,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게 되는 건지도 알 수 없고요. 제3의 원인들, 예를 들어서 커피와 흡연 사이에 연관성이 있고 흡연과 폐암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커피와 폐암 사이에 약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연관성도 다른 제3의 원인,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라는 더 진짜 강한 원인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과 흡연 사이의 연관성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과 폐암 사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관성 분석은 인과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연구를 시작해보는, 그럴 가능성을 놓고 연구를 시작해보는 중요한 클루가 되는 거죠. 복합 유전 질환에서 유전적 요인을 찾는 것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제가 리스크 관리를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그 예인데요. 이 정상인군과 환자군 사이에 이 특정 SNP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볼 때 우리는 이 환자군 그리고 엘릴에 따라서 테이블을 그리고요. 이 전체 그룹에서 지금 환자군과 정상인의 비율이 10대, LL 비율이 10대 10, 그리고 이 전체 이 파퓰레이션에서 TLL과 CLL의 비율이 15대 5인데, 이 비율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런 결과에 가깝게 나온다면 이 SNP과 이 질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이고요. 근데 현재 실제 관찰해 보면 컨트롤 그룹에서는 TLL과 CLL이 각각 9대 1이고 페이션트 그룹에서는 TLL과 CLL이 각각 6과 6대 4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내가 기대했던 수치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이 통계적으로 벗어난 것이 유의하다면 연관성이 있는 거죠. 즉 이 비율을 봤을 때 TLL과 컨트롤 사이에, 그리고 CLL과 환자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